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미향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의 성금, 기부금 사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친일 프레임, 조국 파리로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미향이 돈을 떼먹었다, 이러면 안 된다, 정의기억연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영결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시죠. 네. 이분이 지난 7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월간중앙과의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3시간 정도 인터뷰하면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놨다고 봐야겠죠. 그 인터뷰를 한 기자의 얘기를 보면은 아주 13살적 기억까지도 또렷이 다 얘기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윤미향 당선자는 기억이 달라졌다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양심이 없다, 정말 이실직고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용수 할머니, 왜 할머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용수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여성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출연할 때 윤영걸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그러네요. 좀 할머니라고 하는 게 우리 어릴 때부터 친근감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약간 낮춰보는 게 뜻이 좀 있지 않느냐. 뭘 모른다. 그렇죠. 뭘 모른다. 그 외환부 출신이고 제대로 못 배웠고 하니까 좀 무시하는 듯한 있는데, 저는 나는 차라리 이용수 씨라고 하든지. 근데 저는 92살 어르신의 눈빛을 봐요. 형형하잖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 서한 한 것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보니까 뭐 학생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 간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경향신문한테 별도의 그런 그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이거보다도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그 또 하나는 투명하게 공개해라. 과거에 정의기억연대가 잘못한 거 있었거나 돈 막 쓴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러니까 사업 방식에 오류라든가 잘못이 있으면은 그 국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그 얘기. 세 번째 또 강조한 게 2015년에 한일 합의했잖아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그때 합의한 거를 윤미향한테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10억엔 지원하는 것까지 다. 그 자초지종을 좀 공개하라. 세 가지인데 말이 딱 떨어지는데, 윤미향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할머니를, 이용수 어르신을 기억력 없는 가물가물한 치매 할머니로 매도를 했어요. 기억이 없다, 저 판단이 왔다 갔다 한다. 또 한 군데서는 그 윤미향 남편이 어디 뭐 있는 데는 페이스북에 목돈 마련해서 후손한테 주려고. 물려줄 후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라는데. 92살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뭘 줄게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걸 윤미향을 까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투명하게 공개하라면 자기가 모든 걸 이실직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실직고라. 그리고 또 하나, 재정을 밝히면 될 거를 왜 조국 파리를 해요? 거기다가 친일 프레임을 갖다 붙이냐, 이거. 왜 나는 왜 조국이 하고 자기랑 같다고 자꾸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기 비판하는 건 다 친일로 몰아요.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정의기억연대가 돈 제대로 썼나, 아니면은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이용해서 딴짓을 했는가. 그 할머니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정의기억연대 시민단체가 주체가 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 간의 정부 간의 합의도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오해가 있으니까 그거 풀어라는 건데,
엉뚱하게 친일파리로 몰고 조국파리로 몰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신 빨리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은 공지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국 옹호하던 사람이 윤미향 보면은 재수없다고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랬어요? 네. 어디다 그랬습니까? 네, 세상에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 너 재정 장부 좀 공개해. 공지영이가 그래서 댓글에 떴더라고요. 공지영이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옳은 말 했다고. 아니 우리 무슨 조그만한 이런 그 모임을 가져도 총무라든가 뭐 회계가 연말이라든가 뭐 중간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 또 장부 같은 것을 요새는 다 카톡에다도 띄워서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썼다는 거 다 알려주는데 아니 그 여기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학생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용돈을 아껴서 낸 성금들 아닙니까? 아, 그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버리면 되지. 뭘 그걸 공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전히 엉터리로 한 거죠. 저도 동창회 친구들 총무 맡고 있거든요. 뭐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전라남도 해안가에 놀러 가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총무 맡으면은 하는 일이 그날 쓴 거는 그날 카톡에 올립니다. 네, 다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정산해가지고 통장 사본까지 딱 찍어서 카톡에 회람시킵니다. 그게 원래 총무하는 일이고 한데 친구들 몇 명 모임도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수십억짜리 현금을 주물르면서 제대로 보고 안 하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쓴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썼다.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정대협이라든가 정의연이 그런 위안부 할머니 사업을 했고 그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활동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용수 할머니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윤미향이가 많은 노력한 걸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윤미향이가 말하자면 돈을 빼먹은 거. 그렇죠. 회계 부정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이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전혀 안 오고 할머니들이 거기에 합의하려고 하면은 못 오게 오고 회의 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자기들 운동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돈을 자기들끼리 쓱싹쓱싹 해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를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밝히려는데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부 수입이 뭐 몇 년 93년부터 뭐 3년간인가요? 그 22억 중에서 피해자 할머니한테는 9억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다 실질적인 지원은 왜도 안 되고 거기에 무슨 책 내고 무슨 뭐 이것저것 집회하고 그 돌아간 돈들 다 합쳐서 하다못해 증언록 하나 내더라도 다 돈 받고 책을 팔았다잖아요. 그리고 수요 집회에 나오는 주일 대사관 앞에 시위하러 나온 고사리 손 같은 학생들 다 성금이잖아요. 그 돈 떼먹었으면은 그건 천인공노할 노릇이고 금방도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간에 정부 간에 합의가 됐으면은 이거를 더 잘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막았어요. 그거 다 해결돼 버리면은 자기네 단체가 없죠. 시민단체가 해체해야 되니까 자기네 일거리를 위해서 방해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또 엊그저께 기자회견에 정의기원연대 뭐 회장부터 시작해서 떼거리로 쫙 나와가지고 이사장이죠, 이사장.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왜 그런 거 묻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 어디 신문에서 왔어? 뭐 이러고 우리는 한 푼도 안 떼먹었어. 밝힐 거야. 근데 어떻게 밝힌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대로 밝히려면요. 제3의 회계법인에다가 회계감사 주고 또 샅샅이 영수증 첨부해서 다 밝혀. 여태까지 밝힌 영수증이 3개인가 꺼내줬어요. 오지게야 28년 전 그 영수증 2개를 내놨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집어넣었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국회가 이거 청문회해야 됩니다. 청문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해야 되고 외교부도 그때 그 문서
윤미향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초지종을 공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지금 이렇게까지 꼬였잖아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이 시발점이 이 윤미향이에요, 윤미향. 예. 예. 자기는 사전에 다 듣고 오케이 해놓고 예. 딱 돌아서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전혀 합의가 안 된 예. 피해자 중심주의가 그렇죠.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청와대 문재인은 이거를 또 반일 이거를 활용해서 정권에 유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토착 외구 세력으로 조국이 몰고. 뭐 했어요? 예. 죽장갑을 했지 않습니까? 죽장갑으로 이게 정권에서도 이용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가 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병자 홍타이지한테 무릎 꿇었잖아요. 뭐 머리 9번 받고 무릎 꿇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청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는 터를 왕궁에다가 설치하고 오히려 우리가 명나라 적통 계승했다고 소중화라고 큰소리치고 반 친청분자를 막 숙청하고 그랬어요. 소현세자가 왜 청나라 갔다가 오자마자 그 죽었잖아요. 온몸이 시커멓게 타서. 그러니까 독살했다고 나온 거죠. 소현세자 부인 며느리도 사형 먹여 죽였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정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데 저는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저는 이게 우리 반일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미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따질 건 따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짚고 앞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반일을 부추기고 한일 간에 합의를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회계부정까지 해서 저렇게 돈을 빼돌렸다면 이거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은 이게 무슨 보수 반동 세력들의 최후 무슨 공세다 저항이다 하면서 네. 엉뚱한 데다가 말을 붙이더 아니 누가 이 부분이 무슨 친일하고 관계 있으며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 분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어느 신문에 유명한 신문에 칼럼을 보니까 네. 이 정의기억연대나 이런 데는 반일 국수주의, 페미니즘의 공고한 성을 쌓아가지고 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렇죠.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뭐 국세청이다 내든 행안부에 그런 자료들 다 내도 아무도 그거는 손도 못 댄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그 친일 분자요. 그건 친일 토착 외구 세력이죠. 네. 일본하고 손잡아서 네.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반애국적인 매국자죠. 그건 저는 말이 안 되고 아까 좀 전에 고 박사님이 김두관 의원 얘기했는데 그 사람 그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 있거든요. 자다가 봉창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또 거기서 당선돼 와가지고 네. 그래도 내가 과거 노무현 리틀 노무현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때 대권을 꿈꾸면서 경남지사도 버리고 나왔다가 망신을 한번 당했는데 지금도 그 대권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보니까 뭔가 튀는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끌더라. 이게 전형적인 튀는 행동입니다. 정치인들이.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패착이 돼갖고 네.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 나 대권 후보 나갈 거야. 영남에 나쁜이 없잖아.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두관 얘기한 거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요? 둘이야, 두관이야, 둘인가? 두 가지를 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경기지사랑 김두관하고 IQ 차이가 꽤 크다. 네. 이재명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시를 다 하신 겁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19라든가 뭐 포퓰리즘 욕은 없더라도 그것도 할 건 하거든요. 머리가 아주 지상해요. 그 신천지 교주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권총 차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음주 단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웃기기도 하지만 그 맞는데 여기는 포인트가 어긋나고 또 하나는 김두관은 여권의 실세가 아닌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맥을 몰라. 맥을 못 잡잖아요. 예. 실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그 보통 사람입니까? 윤미향 사건 나니까 조국 때는 뭐라겠습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반 개혁 세력으로 몰았는데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을 해서 대응하라 이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회계 부정 그거 하나랑
위안부들을 이용했느냐 두 가지만 밝히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끌고 갈수록 민주당이 21대 국회 스타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이는 뭣도 모르고 아 이럴 때 친일 뭐 여기 해가지고 보수 세력들 그냥 박살을 내면은 친조국 인사들 친문 문파들이 나한테 좀 그래도 김두관이 살아있네 뭐 이런 소리 들을까 하고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이게 감을 못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두관 그거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머리로 참 저 국회의원 한다고 애쓴다. 고생한다 애쓴다. 맥을 짚어야죠. 저는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말 되는 거에는 박수 쳐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누구를 특별히 뭐 미워할 이유도 없고. 진보 보수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라 잘 되면 박수 쳐야죠. 네. 이영수 할머니의 또 그 주장 중에 하나를 보면은 대통령이 잘해준다고 해서 얼른 덥석받고 국회의원 주락해서 가면 안 된다. 그걸 거절했어야지.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렇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방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평생을 해왔으면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가야지. 결국은 정치 먹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용수 그 어르신이 예의가 있잖아요. 나눔의 집에 갔더니 일본에 주는 돈 어느 할머니가 나 받고 싶다. 나 지금 온몸에 암이 퍼져서 다 얼마 못 사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용수 어르신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온몸에 암이 번져서 얼마 못 사는데 좀 한일 간에 좀 부족하나마 합의를 해서 돈을 준다니 그 돈이라도 내가 받아서 자식들한테 그럼 하나도 못 해줬는데 조금이라도 좀 주고 내 세상 떠나고 싶다.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못 받게 하고 그거를 돈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욕했냐면 환양년이라고 욕을 했대요. 환양년. 환양년이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그러니까요. 청나라 때 중국으로 끌려갔죠. 끌려간 여자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환양했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년을 붙였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서름과 한이 맺힌 건데 하도 그래가지고 그 돈 받는 그 시대에 누굽니까 인조가 거기서 몸을 홍제천에서 몸을 씻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홍제천이 바로 그겁니다. 그 돈 몇 푼 받는 사람을 환양년이라고 매도를 했어요. 저는 윤미향 참 이 도덕적인 지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정의기억연대가 정의기억연대 조직으로 한 정의기억연대인지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권단체로서 시민단체인지 저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할머니가 바로 이런 얘기 했다고 막 인터뷰에서도 돈 받아서 차곡차곡 쓰는 건 난 정말 싫다. 그 어린 학생들 그렇죠. 또 하나는 자기들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단체 운영하고 뭐 가서 행사한다 뭐 이게 바쁘지. 위안부 할머니들은 완전히 내팽개쳐놓고 특히 그러니까 나눔의 집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 나온 거를 직원들하고 같이 식비로 쓰고 그거 지원 나온 거를 할머니들한테 줘야 될 거를 건물 공사 새로 짓고 그랬다잖아요. 참.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단체라든가 어떤 데에 가입된 그 위안부 할머니들만 챙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어떤 할머니든지 그런 아픔을 겪은 할머니들이 있으면 다 뭔가 위로를 하고 지원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한 사람들은 뭐 완전히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용수 어르신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 또래예요. 1930년 안팎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 태어나신 그 여자분들이 삶은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고 상처의 연속이었죠. 일제시대 때 배고프고 뭐 다 그렇게 살아오고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도 참 어려운 집안에서 다들 고생하신 분들 아니에요? 좋은 집안은 그런데 갈 리가 있습니까? 갈 리가 없죠. 오히려 참 그 90평생 이렇게 한이 맺혀서 한 할머니인데 그런 할머니 돈을 등쳐가지고 먹고 산다.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시대에 없습니다. 끼니 너무 해결을 슬퍼가지고. 못한 사람들의 자녀라고 다 봐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식구. 그래서 옛날에는 식구를 더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6명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누나 결혼한 누나 집에 방학만 되면 보내요. 그때 어렸을 때는 왜 보낼지 몰랐어요.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그 식구를 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제 때는 위안부 또
6.25 이후에는 또 미군 부대 근방에서 또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가다못해 그거 있잖아요. 양봉주 소리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는 뭐 식모, 그 다음에는 뭐 공장 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삶이었는데 그분들의 삶을 저는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여성이 여성을 저렇게 착취하는 구도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어느 일부 보도를 보면은 윤미향 씨가 말하자면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정대여 법인 계좌도 한 8개가 있는데 거기다 모든 기부금이나 성금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개인 계좌로 이렇게 나온 것만도 벌써 3개더라고요. 무슨 장례가 되면 자기 개인적으로 부조금을 또 어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어디 또 증언으로 가면은 그것에 대한 그것도 개인 성금 계좌로 받아갖고 개인 계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써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길도 없고 얼마가 들었는지 누가 그걸 개인 따져보고. 재산이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녀 학비로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녀 학비가 1년에 1억씩 들어가는데 윤미향 뭐 한 달에 300만 원 받았다는데 그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피아노 했다잖아요. 음악이나 미술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음악 하면은 집안이 빨리 망하고요. 아파트 세 채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미술하면은 음악보다는 좀 천천히 망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음악 미술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아는 일이죠. 근데 저렇게 시민단체 하면서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미국에서는요, 회계부정을 제일 큰 범죄로 칩니다. 그건 살인하고 똑같이 쳐요. 그 과거에 엔론 사태 때 종신형 20년, 30년 관련자 다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 정의기억연대나 정대여 이건 고쳐서 쓸 일이 아니다. 완전 해체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죠. 피해자라고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1년에 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공개를 하면서 92년에 이 정대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어르신 그 돌아가셨죠. 할머니가 9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작을 했는데 내가 마무리를 하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끝을 맺고 가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러려면은 이런 자기들을 위한 정치 목표하고 운동을 위한 운동 이건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뭐 이용수 어르신의 말씀은 100번 공감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안부 문제를 내대해서 좀 해결하고 싶다. 그 성노예라는 말도 이용수 어르신이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노예 하면은 후손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성노예. 근데 윤미향 일당들이 그랬다는 거 성노예라고 해야지 미국 사회에 더 어필할 수 있다. 위안부라는 말은 아무래도 위로한다는 뜻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다는 미국에서는 노예제 그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남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뭐 이거 안 되지 이거 아닙니까? 흑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용어 하나도 그렇고 지금 남산에 그 총독부 자리가 있거든요. 그 남산 바로 뒤에 한옥마을 뒤에 게 있어요. 거기에 기억의 터라고 그 위안부 어르신들 명단 247명 있는데 그것도 그 할머니들 동의도 얻지 않고 그냥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밤에 가서 그 끌하고 망치하고 가져가서 그걸 파냈다잖아요. 그 노출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정의기억연대가 자기네 마음대로 거기다 명단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후손들이 자기 할머니가 거기 이름에 있다는 거를 그거 자랑스러워 할까요? 숨기고 싶겠죠. 아픈 과거인데요. 그게 적극적으로 뭐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아픈 과거는 그냥 묻어두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 본성 아니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기억연대나 정부 측에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은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나가야만이 바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